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대한민국 국민들은 2020년 1월 13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 언론사가 문재인 폭주의 완성이라는 문구를 뽑아 올린 날이 바로 1월 13일인 것입니다. 같은 날 문재인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에 조국 관련 하명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코미디라고 해야 할지, 이 강의를 올린 바로 하루 뒤 국가인권위는 청와대가 실수였다, 공문을 보낸 것이 실수였다, 이러면서 돌려보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청와대가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리고 한 달을 기다려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 동영상 속에 국가인권위에 이 공문 발송한 사실이 들어있고 그것이 실수였다 하니 문재인 씨도 여간 난처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가 하면은 같은 1월 13일에 중앙선관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다시 고쳐라, 이러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거법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살피자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4+1이다 해서 그동안에 요리조리 필요한 거 다 빼먹고 그렇게 2019년을 보낸 이후에 2020년이 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하나를 뺀 3+1을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버린 거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1월 13일은 그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폭주의 완성이라는 이 기사 속에 첫머리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럴 것 같습니다. 마침내 좌파 정치 세력이 미쳐버렸어요.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월 13일은 국회 본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이 본회의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 이와 관련된 법률안들이 법률 개정안 이런 것들이 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죠. 그런데 국회라고 하는 곳은 그것이 다수결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뜻대로 될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미 자기네 표를 일정한 자루 속에, 부대 자루 속에 넣어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 국회는 이미 망가졌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뉴스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 중요한 본회의가 열리기 얼마 전에 미리 오늘 축하 만찬이 있다. 예약을 해놨다 하는 것이죠. 이런 문자 메시지를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하여튼 그쪽에서는 이번 본회의에서 다루는 그 안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뉴스를 참고하면 왜 걱정하지 않았는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몇 개의 군소정당들이 이미 담합을 했고 또 말 안 듣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무력화시켜 놓았다. 그래서 그렇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의 회기 쪼개기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라든지 어떤 대항수단을 쓸 수 없게 그렇게 놓았다 하는 겁니다. 국회에 놀고 있는 꼴이 참 가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것처럼 재미없는 경기도 없죠. 축구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원래 청팀이 이기기로 정해져 있다. 했다 하면 청팀이 이긴다. 과연 그것이 경기라고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측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뒤에, 그러니까 담합하고 작당한 세력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 뒤에 여의도에 있는 한식당, 거기에서 축하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으로는 홍어, 회무침, 보리굴비 이러한 호남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건배사를 합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가 다 당선돼서 17개 시도에서 맛있는 것을 다 가져와서 축하연을 하고 싶다. 이것이 건배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을 해서 싹쓸이를 해서 3+1은 다 죽여버리고 또 자유한국당 것도 다 뺐고 그래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17개 시도에서 맛있는 것을 가져다가 연회, 잔치를 벌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일꾼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 거기에 아마 노여워할 겁니다.
그 바로 전에 국회 본회의 때는 어떠했는가 역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거 참 이 겸직 문제,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이제는 끝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 국가도 아니고 그런 국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있었다 하는 것으로 계속 하는데 결국 고관 대작들끼리 계속 대를 이어 해먹겠다 하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니죠. 헌법에 어긋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이 경우를 보면 역시 이것은 옳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승리의 악수를 나눴다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때 본인이 거기에 투표를 했다. 이것만큼은 확실히 잘못했다. 원래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마십시오. 원칙이 그게 아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가 하면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유은혜 장관, 거기에 또 의원 자격으로 와서 투표한 그 유은혜 장관하고 박용진 의원이 얼싸안으면서 기쁨을 나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축하 만찬 자리에서 이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에게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일련의 그 일들 그것을 보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싹쓸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바로 완성이 됐다. 그런 그 느낌이 오는 장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것을 보고 우리 국민은 이제 마침내 정신이 나가버린 더불어민주당에게 이야기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기사의 그 세세한 내용은 다 그만두고 총선에서 다 이겨서 17개 시도의 음식을 다 가져와서 먹자. 이 말이 참 묘하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싹 다 이겨서 전국의 음식을 다 걷어와서 민주당이 그것을 먹겠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선거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하고 다른 정당들, 다시 말해서 정당들끼리 하는 올림픽 경기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물론 선거와 관련해서 이긴다 아니면 진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선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내가 이기네 네가 이기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가 국민에게 선택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예 잊고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들 간땡이가 부은 정치인들 눈앞에서 국민이 사라져 버렸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인 공무원도 또는 야당 대표들도 왕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세태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가이고 국가가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이 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선거는 국민이 일꾼을 뽑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다 이기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배제된 그런 발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이기겠다, 다른 정당들에게 이기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이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렇구나, 너희들 정당들끼리 싸움이고 너희들 정치인들끼리의 나눠먹기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주인인 국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도 그렇습니다. 우리 5,100만이 넘는 국민의 눈을 인식한다면 이렇게 법 개정안을 작당을 해서 해치울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씨도 그렇습니다. 5,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그래도 머리가 있고 살아있는 이런 인간으로서 국민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독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의 싸움으로, 문재인 씨 대 박근혜 씨의 싸움으로, 우파 대 좌파의 싸움으로 이렇게 보면서 국민이 반으로 나뉘어서 국민이 국민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 머리 위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독재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경우에 이렇게 반으로 나뉜 국민의 그 반쪽이 박근혜가 나쁘니까, 자유한국당이 미우니까, 그러니 문재인 씨가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다, 문재인 씨가 하는 것은 그들만큼 나쁘지 않다. 그래서 바로 지금과 같이 문재인 씨가, 문재인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겁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이 작태, 이것을 보면은 국민은 없어도 되고 더불어민주당 자기들이 선거 홍보만 잘하면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뜻을 음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선거에서 이기면, 표만 많이 받으면, 그러면 표 주는 사람은 이제 볼 일 없다, 안중에도 없다, 이러고 있는 것을 우리 국민은 이제 알아차려야 하는 겁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편이 아니고 정치인의 팀이 아니다. 국민은 국민일 뿐이고 정치인, 그들이 일꾼인지 영주인지 국왕인지 그것은 국민이 그들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현재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는 돈만 많이 벌면 아파트 지을 때
철근 빼먹어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바로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심리, 이것은 하청업자의 심리인 겁니다. 만일 그들이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하죠. 그들은 그것이 10년 후에 무너지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이들이 그 아파트의 주인이 될 사람들, 국민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못할 겁니다. 자기가 살다가 집이 무너지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 그런데 하청업자는 그냥 철근 빼먹고 팔아먹는 겁니다. 아파트 무너져도 괜찮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씨, 이들의 심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바로 하청업자의 심리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씨, 이들 하청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은 무식하다, 바보다, 돈만 원한다. 매달 몇 푼 쥐어주면 노인표 받을 수 있고 청년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던지 지금만 아주 잠깐만 속이면, 그래서 그 국민이 표를 찍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물론 그럴싸한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는 개혁적인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찬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재인 씨나 더불어민주당, 이들을 거짓말 탐지기 앞에 앉혀놓으면 어쩌면 거짓말 탐지기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쳤으니까. 자기 자신을 속일 정도로 미쳤으니까 거짓말 탐지기도 속는 겁니다. 열심히는 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철근 빼먹고 그냥 빨리 짓는 거, 아파트를 대충 짓고 그리고 빼먹을 만큼 빼먹고 떠나면 되니까. 그러나 잘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하는 것은 결코 없는 것이죠. 잘하겠다는 것은 상상도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신들린 듯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정책, 그 개혁, 그것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법까지 다 빼버리고 대한민국 헌정사를 다 버리고 사실 사람을 가만히 두고 흑인을 백인으로 만드는 것까지 하고 싶어하는 이것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들린 듯 꿈을 이야기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여전히 속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열심히 한다 하는 것, 열심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열심히라는 게 모두가 아니다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는 1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습니다. 보통 9등급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보기에 만일 5등급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1등급은 더 열심히 하겠죠. 어떻든 1등급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5등급도 열심히 합니다. 사실 이러고 보면은 어쩌면은 5등급이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더 힘들게 공부를 할 테니까.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등급이 열심히 하고 5등급이 똑같이 열심히 한다면은, 아니 5등급이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10중 8구 1등급의 결과가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5등급은 영원히 1등급이 안 되는 겁니다. 1등급이 놀 때만 5등급이 앞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5등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등급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얘네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청산인 겁니다. 해치워버리자. 그게 청산이죠. 자기보다 우수한 자들을 다 해치워버리면 세상에는 5등급 이하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참 이상한 이야기 아니냐 할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실화됐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서기 2000년 이후 대한민국에는 벌써 몇 차례나 5등급 정권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줄지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20년, 20년은 제법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가 이미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한국은 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은 방탄소년단을 이야기하죠.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다. 한국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성형수술한 미인들이 많다. 한국 사람들 피부가 좋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이 우수하다. 한국의 학문이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한국의 기술 이러면은 아마 삼성 있잖아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실을 이야기합시다. 삼성 거기 들어가는 머릿속은 다 미국 겁니다. 선진국가들 겁니다. 외국 것인 셈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국내에서도 커피 하면은 스타벅스를 떠올리죠. 그와 비슷하다고 할 겁니다. 스타벅스 미국 거 맞죠? 마찬가지로 삼성 뜯어보면 속은 미국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사태 이후에 한국의 기업이 줄었습니다. 한국의 은행도 사실은 줄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 개발을 하고 또 공무원은 법대로 알뜰하게 국가를 운용하고 정치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남을 청산하고 남을 고치겠다. 이 나라를 뜯어 고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정치인이 내가 잘못했다. 정계특위 했다 하면은 정적들만 치고 있죠. 자기 자신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자기 허물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치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곳은 채워 넣고 금이 간 곳은 땜질을 하고 그래서 다시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 세대도 이 터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한국사, 역사도 또 어쩌면은 객관적이어야 할 그런 학문 분야도 정치의 입김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편인가 내 편인가 우리 집안의 이익인가 이것을 가지고 5,100만이 넘는 전체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나 학문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 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독립운동사 문재인 씨가 걸핏하면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이것을 선진국들은 알고도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은 꺼져가는 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고 타오르는 불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기죽이지 않고 부유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놀면서 키우니까 너나 없이 써제끼는 겁니다. 생산하지는 않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지는 않고 오직 돈으로 다 처리를 하는 것이죠.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러면은 대학생들, 청년들이 얘기할 겁니다. 우리 바빠 죽겠다. 노력을 하고 있다. 한번 들여다보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암기하고 있죠. 베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거 가져와서 해외에 쉽게 드나드니까 가져와서 살짝 리본 달아서 새 제품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이 말에 반발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진짜여야 하니까. 정부에서는 애 더 낳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9학년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거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런가? 환경이 안 좋아서 또 복지가 안 돼서 하려고 해도 못해서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싫어서 안 하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 국민 전체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국민이 이렇게 계속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걱정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은 잘됐다 하면서 이런 국민을 베껴 먹으려고 나선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금은 100년 전하고도 상당히 다르죠. 100년 전하고 지금 닮았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때보다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때 10개의 나라가 베껴 먹으려고 했다면 지금 같으면 100개의 나라가 베껴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씨가 손잡고 4.15 총선 싹쓸이해서 17개 시도에서 음식을 가져다가 축하 연회를 벌이겠다. 정치인들이 내놓고 해먹겠다 하는 소리를 한 것이죠. 국민 여러분,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국민이 돈의 표를 팔고 국민이 무식하고 또 국민이 사용하는 말과 글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말과 글과 달라서 사실상 문맹처럼 살고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 씨가 국민의 눈앞에서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국민이 무조건 편을 갈라서 예예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는 관계없이 민주당 선수, 자유한국당 선수 이렇게 스스로 기량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선수들 자기들끼리 즐기는 축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선거 때 반짝하고 주인님 소리를 들어봐야 나머지 평생 그냥 착취당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인들 그들이 배를 불리려면 그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하겠죠. 그런데 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가져갈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참을 것인가? 아니 뭐하러 그것을 참고 살겠습니까? 어차피 머리 숙이고 굽신거리는 국민인데. 그래서 이제 길게 가지 않아서 정치인들은 정치인 먼저, 정치인 우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그 푼돈에 눈이 멀어서 사실은 그것도 탐욕이라고 할 것인데 그런 탐욕을 부리던 더불어민주당에 줄 대서 그래서 장사하고 그래서 행사에도 참가하고 이러면서 돈푼이나 만지던 탐욕스러운 국민들은 허기져서 고함을 칠 겁니다. 그때 오면 악의 다툼이 벌어지겠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어쩌면은 개탄할 것도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현재 지구상의 인간의 삶이 천차만별이고 수준이 낮으면 낮은 대로 살고 문명국은 적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자기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게 마련이죠. 돌이켜보면 서슬퍼런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에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된다. 탄핵된다. 이런 이야기를 3년 내내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가 탄핵 찬성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탄핵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탄핵해야 한다 하고 제일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박근혜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 저런 처지가 됐을 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서슬이 펄했을 때다 하는 것이 언제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갔을 때 그 경호원들이 타고 간 버스를 강기정 의원이 발로 찬 적이 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때 벌떼같이 나서서 강기정 저거 대통령을 모욕했다. 잡아 넣어야 된다. 그 정도면 서슬퍼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럴 때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강기정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와대 경호처, 즉 그때는 경호실이었을 텐데
경호실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친박이나 친정권의 공격도 어지간히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결정이나 또 재판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조금 이야기를 했지, 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흔히 말하는 부관참시, 그런데 관심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통령일 때는 나서서 싸우지만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는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어떻든 3년 내내 헌법을 지키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듣고 계속 위반하고 그러더니 끝내 탄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그 탄핵 억울합니까? 그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좌파 쟤네들이 머리가 그야말로 돌이어서 그래서 그렇지, 그들이 나눗셈이라도 제대로 할 만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으면 탄핵 1000번 할 만한 죄책이 있다. 나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헌법 위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보궐 임기도 무시했습니다. 또다시 리걸마인드 연구소는 헌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벌써 3년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친문 좌파들의 공격을 지겨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좌파한테만 그런가? 여기에 친박이니 친황교안이니 친홍준표, 심지어 시위를 한다 하는 태극기, 별별 곳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사회주의자여서 저렇다, 일루미나티다, 여시제다, 친헌법재판소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헛소리 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인 사고가 만연되어 있구나, 그런 걱정이 깊어질 뿐입니다. 네티즌들하고 입씨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라도 해야 화병이 걸리지 않겠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하면 박근혜가 나타난 것도, 문재인이 나타난 것도,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또 각성된 우수한 국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평균치가 뚝 떨어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국민 수준이 6등급이다, 평균치가 그렇다 하면은 문재인 씨 등 5등급이 상위권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 2020년 1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확실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하는 친정부 좌파 정치 세력들, 여러분 모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2020년 4.15 총선, 이것은 2016년 총선의 대잡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목격했듯이 친박이 무너지고 탄핵이 왔습니다. 이제 친문이 무너지고 탄핵이 올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진짜 혁명이 오면서 민주화 30년 확실히 끝이 나겠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허술해져 버리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내겠죠. 어떻든 가까운 장래에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는 공산주의자, 집단주의자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좌파가 근 30년, 아니 30년이 넘게 보여줄 수 있는 막장은 다 보여주고, 이제 그들은 아마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하는 얘기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천지개벽을 볼 것이고, 죄 있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것은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